안녕하세요. 지금쯤 지정 절차의 특례, 절차 특례를 지금쯤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 지문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의도가 있어, 의도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X. 같이 짤 수 있다. O.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만 하면 되지. 요 정도는 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육지가 생겼다. 육지 생겼다. 그러면 육지 생겼으니까 용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법조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하고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동일하면 뭘 절차를 거쳐? 준공인간, 인가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도 객관식. 우리는 5과목에 6권의 책을 10달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것도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많은 내용을 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깊이 있게 잘 엄청나게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객관식의 답을 찾는 시험이에요. 답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를 넘어서 조개 객관식에서 뜨면 어떤 식으로 틀리게 내지? 그 한 번만 생각하면 다시는 안 해도 되거든. 그렇지 않고 막 자꾸 이 줄치는 거를, 사군에 줄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라고 법을 바꿔야 돼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마음 막 계속 주장창 줄만 쳐요. 여러분 필수서에 줄친 대로 점수 나오면 300점 나오죠. 필수 봐봐봐요. 딱 펼쳐봐봐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별표 그리고 이건 안 됨. 별별 표시를 다 했는데 문제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줄 치면서 분산되거든. 그 고도로 집중해서 탁 들으면서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매립했을 때 육지가 생겼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하고 동일한데 묻으려고 절차를 거쳐.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때는 지체 없이. 자, 이때 주의할 점.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는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한 용도로 지정 결정된 것으로 보지만 고시는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고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절차적인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새로 지정 절차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객관식은 얘기가 안 나오지. 특례를 물어보니까 나온다면 예를 묻지. 그리고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우리 문제 다 풀어봤어요. 주제별로 앞만 봐도 안 풀어본 게 없어. 안 풀어본 게. 근데 내 눈에는 푸른 건데 여러분 눈에는 항상 낯설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올 만한, 지금 이게 나올 주기가 됐거든 사실은. 도시지역으로 봐봐봐요. 다음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됐다고? 도시지역으로. 그러면 그 동네 땅값 뛰어 안 뛰어요? 대박인 거지 사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를 바꿔준다는 건 엄청난 건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개인데 이걸 객관식 출제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쯤은. 암기하는 것은 3월 5월 달에 하는 거고. 그래서 항만구역, 바다, 의항구역이면 바다는 용도가 없잖아요. 얘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2개 나오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란 말을 빼고 내겠죠. 그런데 문장은 뺐을 때는 틀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주의할 점은 틀린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예를 30일을 60일로 시도지사는 시군구를 장관은 시도를 이렇게 다 틀리게 내면 보여요. 근데 쭉 지문 중에 하나를 요건 하나 빼뿌리고 그대로 앉혀놓으면 안 보여요. 그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구역이나 의항구역 나오면 얘가 도시지역 되려면 도시지역에 뭐 할 때만 연접할 때.
항만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연접하면요.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연접하면 농림지역으로. 아니지. 그때 용도가 없는 거지. 어디하고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항만구역, 의안구역 얘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란 말 빠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까 문제 맞았겠죠. 그죠? 아까 문제 맞아요. 40%가 틀렸네. 그 다음에 3, 4, 5번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 여기다가 도시지역에 연접한이란 말 넣어버리면 안 되지 또. 그죠? 또 뭐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어차피 동네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니까 시험에는 틀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라도 국가산업단지 요 뒤에 건 잘 안 나오니까 택지개발 사업 한다고 지정했다. 그 다음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했다. 물론 수력발전소, 송변전설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은 제외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그 동네는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용도가 뭘로?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안 하고. 연접할 필요가 없지. 도시지역에 연접하고는 두 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차이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봐야 된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번. 우리 밥 먹을 때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죠. 먹고, 술 안 먹고, 반찬이 없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묵고 오고, 밥 남기면 뚜리 맞으니까 또 다 끌고 묵고 오고, 또 먹었으면 설거지 하고 오고,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에 택지개발 사업 한다고 지정했어요. 그럼 걔는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적으로. 용도 변경돼요.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택지개발 사업 안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버려요. 그러면 관리적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근데 택지개발 사업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풀렸다.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때는 돌아가나요? 그렇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20회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관리지역 안에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두 지문이 동시에 등장하면 무조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둘 다 등장하면.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릴 거니까. 난 이해 가죠? 공법 문제 보면, 보수들이 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몰라도 답은 이거잖아. 하는 문제가 나와요, 몇 개. 그 위에 틀린 지문에, 밑에 지문에 정답 있는 것도 있고, 2번 지문 밑에, 이전은 건축이다. 이렇게 이전이라 하면, 이렇게. 지문 소개가. 막 답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엉망진창인 문제가 매년 그래요. 최신 문제조차도. 그게 한 두세 문제 돼요. 여러분 눈이 눈 뜨고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능지역을 탁 지정했다. 그러면 그 동네는 농업지능지역 지정된 곳은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니까. 깔끔하게. 자연환경 이건 아니야.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그때 이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산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둘 동시에 등장하면 둘 다 맞는 걸로 올라가도 답이 아니고 둘 서로 바꿔넣어도 답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갈 때 등장할 때 걔가 답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서로 개념 바꿔서 내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걸 이제 정리하려고.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세고 매끄럽다 진짜. 그죠? 쓱 빼버리면 매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관리직에 연접한 경우는 다 찾는다니까. 도시직에 연접한이 빠져있지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제 보이죠 이제? 그래서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집 화가 아까 다 얘기한 거 용도 지구 설명. 제가 이 문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돌아버리는 게 이 문제조차도 60%밖에 못 맞췄다는 거예요. 어쩔. 그래서 젊은 표현대로 어쩔. 이거 참 이 문제 답이 있잖아 여기. 용도 지구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그 지문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 경관지구 종류 몇 가지? 자식트,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관. 시가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자연경관. 맞아, 시가지의 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 보존한다. 자연경관. 그 다음에 특별한 경관 하면 특화. 왜 특별한 경관? 이게 왜 자연경관이야? 반장하죠. 그다음 뭘 찾았을까? 이분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못 알아 찾을까? 1번, 2번은 낯설잖아요. 1번은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연습을 한번 해줬는데, 우리 방제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또 영도 지구가 워낙 쉬워서 또 안 한 지가 좀 되면 또 이렇게 답답한 표정. 자시,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그죠?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의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자. 무슨 방제? 자연방제. 건축물 인구가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하면 시가지방제. 방제지구니까 재난을 막는 곳,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장은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이거 문제 풀면서 모든 걸 다 수업 시간에 못 해주니까 문제 풀면서 익혀야 돼.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는 뭘로 지정하라고? 방제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다.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이해해 볼까요? 시도, 대도시, 시장 이 사람이 이제 지정권자니까 즉 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경관지구, 자연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세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합격하고 현장 나가면 토지 옮기고 황에서 뛰어보면 우리가 배운 그 경관지구 아닌 새로운 경관지구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풍치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왜 법이 이렇게 근거를 줬잖아요. 경관지구 세 가지인데 서울시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경관지구를 더 세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할 수도 있어요. 조례가 정한다면. 또 보호지구 중에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세 개잖아요. 그 중요시설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대통령령으로는 세분하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가 정한다면 더 세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도록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시설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은 어떤 걸 말할까?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고 줄쳤으니까 중요하겠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어떤 거 하면 중요한 거라니까. 그걸 겨우 떠오르면 교정, 군사 뭐 이거는 겨우 떠올라요. 그래서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중요시설 항만, 공항, 공용시설, 시청생사 같은 거, 교정, 군사, 교도소, 군인시설이거든요. 이걸 합쳐서 중요시설 보호지구라고 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얘를 또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말귀를.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문이 없으면 서울시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면 중요시설 보호지구라고 안 하고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가면.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못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 유해시설 제한지구, 오염물질 제한지구 이렇게 나눠서 세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게 법조문이 아주 명징하게 있으니까 얘가 나왔을 때 안 들어보면, 못 들어보면 100% 얘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지금 이 시간에 읽어놔야 돼요. 우리 교과서 오른쪽 날개 쪽에 다 있거든, 사실은. 자, 다시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다면 경관지구를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조례가 추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시설물,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서울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잘라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0일만 기억하면 돼요. 맞지요? 오늘 10일이죠? 20일만 기억하세요. 20일은, 20일.
저는 지금도 군대 가가지고 했던 데가 다 기억나는데. 지금 전쟁 나면 저 총 들고 나오라면 저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죠, 당연히. 나가죠. 그리고 저 체질이에요. 군대 체질. 체질 같아, 진짜. 밤에도 한 3km 바깥이 다 보였어요. 밤중에. 야간 투시기는 다, 저 필요 없어요. 내 눈이 야간 투시기. 뭐 평양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믿죠.